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지금 당장 월 1,500만 원을 벌게 된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지. 저는 아직도 꿈을 가졌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월 1,000만 원을 벌게 되면 월 300만 원을 써도 매달 700만 원씩 모을 수 있겠구나. 와, 진짜 행복하겠다. 사실 인간의 욕구라는 게 1차원적으로 돈이 있어야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돈은 인생에 있어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할 주제는요, 제가 30살에 직장을 나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성공을 위한 가장 특별한 두 가지 개념과 독서 방법입니다. 책이 내게 준 첫 번째 선물. 사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결핍이 커서 그런지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 일을 하다 보니 돈도 중요하지만 마인드 관리가 우선순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면 건강,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고 돈도 잘 벌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돈은 나라는 사람의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 돈을 못 벌게 되는 건 여러분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3주간 병원에서 아버지 간병을 했었어요. 수술 이후에는 당분간 앉지도 못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했어요. 간병인을 쓰려다가 내가 아버지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2, 3주 같이 있는다 생각하니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간병하기로 하고 1인실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는 일은 소변통 비우기, 식사 보조, 대변 처리 등 다양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에도 두세 번씩은 깨야 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간병하는 사람도 몸이 상한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누군가는 옆에 있는 게 뭐가 힘드냐라는 말도 하던데 이건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책에 있었습니다. 저는 데일 카네기가 쓴 자기관리론을 자주 읽어요. 당연히 병원에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깨달은 것은 모든 일은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소변통을 비우고 세척하면서 재밌네, 이런 경험도 해보고 라고 말하며 웃어봤어요. 누가 보면 미친놈 같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진짜 즐기고 있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말 즐겼습니다. 대변을 치울 때도 아버지랑 농담도 하고 웃었더니 아버지도 민망해하지 않고 저도 덤덤하게 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간병 스킬을 얻었다고 말하며 태도의 변화를 줬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제 인생을 바꿔준 첫 번째입니다. 독서법에 대해 말한다 해놓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텐데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제가 왜 이런 말로 시작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책이 내게 준 선물 두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여러 간호사분들을 봤어요. 담당해주신 분들 덕분에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물어봐 주시고 답해 주시는데 그 누가 싫어할까요? 저는 식당 직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아주실 때 같이 간 일행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너무 좋다. 저는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을 들고 다니면서 자주 읽었습니다. 요즘에는 책이 무거워서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지만 아무튼 이 책에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이것만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었어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를 뽑아주신 실장님은 말할 때마다 웃어서 보기 좋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면접을 보는 분들이랑도 얘기해보고 저도 면접관으로 참석을 해본 적이 있지만 이 간단한 걸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꽤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저였어요. 이건 처음으로 말해보지만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최근에 만났던 한 지인이 저는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 어색해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확실한 건 저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해요. Freedom is not free.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미소를 짓는다는 건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대기업 합격 등 이런 것들보다는 비교적 쉽잖아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작은 만남들이 나비효과처럼 좋은 기회로 오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과거에 만났던 좋은 인연들로 인해 지금도 엄청난 기회를 얻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얻는 이득은 정말 무시 못하니까요. 아무튼 미소를 짓는 게 어색하다면 거울을 보고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인간은 단순하기에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제적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수입에 변동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에 대한 제 해결 방법을 이제 말해보려 합니다. 앞에서 제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온 공통점은 책에서 한 가지를 골라 제 인생에 적용해봤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50권씩 주문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에 집중하고 한 권을 다 봤다는 거에 뿌듯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다독은 인생에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구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권의 책만 평생 읽으면 된다. 예전에는 한 권을 볼 때 최대 일주일은 넘지 않으려고 했었고 책을 빨리 읽는 친구가 부러워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 권을 가지고 2개월 동안 읽은 적도 있어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돈과 시간에서 자유롭고 싶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자신의 인생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은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인생책 2권을 항상 들고 다녔었어요. 무거워서 불편하긴 했지만 읽을 때마다 주는 새로운 영감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줬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우연히 책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디오북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해보는데 윌라라는 어플입니다. 아마 몇몇 분은 이미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종이로 보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제가 윌라 어플을 이용해 오디오북을 듣는 것은 다시 읽기와 불면증 때문입니다. 먼저 다시 읽기를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저는 앞서 말한 책 3권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오디오로 들으니까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종이로만 책을 봐야 한다는 게 나의 선입견이었구나. 오디오가 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구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자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번 읽었던 책들 중에서 다시 읽고 싶은 건 오디오북으로 듣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좋은 게 보통 사람들이 다시 읽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흥미가 없어지고 읽어야 할 동기가 안 생기기 때문이라고 봐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읽었던 책들을 다시 펴서 읽는다는 게. 근데 누군가가 대신 책을 읽어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운전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잠자기 전에 오디오북을 켜고 듣습니다. 근데 오디오북이 불면증에는 왜 좋을까요? 저는 평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자기 전에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오디오북으로 자기관리론, 인간관계론을 들으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야 자기 전 책을 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실험을 해본 결과 핸드폰만 있으면 바로 켤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쉽고 이걸 습관화하여 잠자기 전 루틴으로 만들어 두니까 언제든 편하게 책을 읽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2년 만에 월 1,500만 원 이상을 벌게 만들어준 비결은 사실 독서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들어둔 나이트 루틴을 통해 앞으로 저는 얼마나 멋지게 성장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제 인생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준 것은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두 번째,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자. 세 번째, 책을 읽을 때 한 가지를 골라 내 상황에 적용해보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인생책은 여러 번 읽으며 온전히 내 걸로 소화하자. 사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이 간단한 걸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도 아니고 그냥 한 권을 여러 번 읽고 한 가지를 골라 내 인생에 적용해보는 건데 근데 만약 이 쉬운 걸 10명 중 10명이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한 권의 책을 5번 이상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 중 한 가지를 골라 자신에게 놓인 문제나 상황에 적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전에 독서법 영상을 통해 말했었지만 아마 오늘 이 영상을 공개해도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걸 했던 제가 2년 만에 직장을 나올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성공에 대한 욕망이 크기 때문에 2-3명은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책을 여러 번 읽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반복해서 읽지 않고 있다면 저처럼 이 사회가 만들어둔 시스템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봐온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대단한 걸 하려 해서 시작을 주저하게 되고
금방 지쳐서 자신을 자책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의지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시스템을 이용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제가 이용하고 있는 윌라에서 구독자분들에게 1개월 무료 이용권과 이후에도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저도 큰 효과를 얻고 있고 저와 결이 비슷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많이는 못 얻었고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본 건데 넷플릭스 가족 이용권처럼 윌라도 한 명과 무료로 공유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출퇴근할 때 책을 보는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출근할 때는 책을 읽고 퇴근할 때는 피곤해서 윌라를 통해 책을 듣는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무료로 이용해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지 도움이 되었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해지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기는 너무 늦었다고 제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이 가장 멋진 날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오늘이 그리울 거라는 겁니다. 학생 때, 직장인 신입일 때, 결혼할 때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훗날 지금 이 순간들을 또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의 여러분은 분명 과거보다는 더 성장해 있다는 겁니다. 꽤 멋있는 인생을 사신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우리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드, 자네의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게. 위쪽의 수많은 모래알은 가운데의 잘록한 관을 통해서 천천히 고르게 떨어진다네. 그 좁은 관으로 더 많은 모래알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국 모래시계를 망가뜨리고 말겠지. 자네나 나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바로 이 모래시계와 같다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아. 우리는 그 일을 그날 다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모래알이 좁은 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나 정신은 망가지기 마련이야. 잊지 못할 그날 이후로 나는 군의관에게 배운 인생관을 실천에 옮겨왔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